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집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영혼의 갈 곳을 잃은 고독한 방랑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송 멧돼지의 영혼의 노숙자 지금 시작합니다. 영혼의 노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셀럽 매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아니라 2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를 쉬어갔는데 지금 벌써 어떤 후유증, 지금 월요일을 영노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근길이 너무 힘들다. 요런 얘기들 좀 속출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은 여러분들이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 편안하게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월요일을 제가 책임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영노자 저희 드디어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티셔츠랑 수건, 그리고 이제 머그컵까지, 3종 굿즈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문을 저희가 받을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제가 이제 김우사님 유튜브 채널 인생우산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게 좀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닌. 지금 셀럽 매수로 지금 셀럽 붙였는데, 지금 조회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저의 체면을 세워줘야 된다. 많이 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었던, 이 작가님을 드디어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오빠가 사라졌다의 경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화가 경선입니다. 아니, 저희가 만나자마자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 헤드폰을 끼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된다고, 이렇게. 제 얼굴이 지금 사색이 되어서. 괜찮아요.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네. 목소리만 네. 잘 내주시면 되는. 네. 네. 그 팟캐스트 출연은 처음이라고. 네. 처음이에요. 너무 긴장돼요. 아닙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도 너무 무거워서. 아, 그렇죠. 네. 저희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그냥 프랑스 얘기, 독일 얘기 하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주제가. 네, 오늘 약간 주제가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랑 이제 작가님이랑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게, 그 작가님도 프랑스에서 좀, 3년? 유학생활 하시고 돌아오셔서 데일리 프랑스라는, 웹툰 또 연재를 또 하셨었는데, 그 이제, 이방인으로서의 삶. 네. 눈물을 쏟으면서. 우울하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재밌었던 게 재밌다기보다는 조금 주목한 게 왜 실패한 유학생 얘기라고 하셨는지 그게 약간, 왜 실패했다고 이렇게 하셨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말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돌려서 말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이 왜 이러지? 죄송해요. 할 수 있다. 우리 작가님 할 수 있다. 아니, 이것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돌아올 때 제가 뭐 석사도 포기하고 학사도 포기하고 약간 좀 이렇게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왔으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네가 거기까지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점에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유학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남들한테 나 포기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도였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이렇게. 네네. 저도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유학이라는 게. 근데 뭐 굳이 뭐 왔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할 건 없다고 항상 늘 얘기하는데 좀 비슷한. 좋습니다. 네, 또 돌아오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다고. 저랑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오셔서 이제 데일리 프랑스를 2018년부터 한 1년 정도 연재하시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연재하신 건가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되게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이 주제가 이 테마 별로 뭐 가끔씩 뭐 기사 뜨고 뭐 얼마 전에도 뭐 이제 그 무기징역으로 구형 때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정도 뜰 때 맞다 이게 있었지 이러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잊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해서 이제 만화를 그리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주제로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그때 아마 데일리 프랑스 연재 아마 하고 있었던 중이었을 거예요. 그게 제 뉴스 많이 나오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저도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았지. 맞아요. 네, 그게 뭐 제가 그냥 알고 있었을 때는 이제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그래서 이제 운동권에서 쓴다는 얘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혀 몰랐던 세상이 폭로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충격과 분노와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연재하는 중이었고 뭐 딴 거 기획하던 것도 있었지만 뭔가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피해자이거나 뭐 가해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제 주변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주제 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뭔가 하고 싶은 화가 나서 뭔가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그럴 주제가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방향성을 가해자나 피해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 피해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받은 충격에 대해서. 그래서 네. 뭐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니 프리랜서로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또 포기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거의 세이브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어요. 네. 원래는 인스타에 그냥 제가 인스타툰으로도 조금 그냥 깨작깨작 올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릴까 했다가 너무 공격을 받을 게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딜리업으로 돌려서 이제 얘기는 하되 좀 마구잡이로 쫓아와서 공격받는 일은 좀 피하고 싶어서 네 딜리업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만화에서도 이제 웹툰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세계가 이제 어떤 가상의 세계잖아요. 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바라는 정말 그 디지털 성범죄법이 강화돼가지고 뭐 유포나 소지만으로도 3년형을 받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네. 제발 그랬으면.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법이 이제 시행됐다라고 하니까 되게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자들은, 그러니까 뭐 해킹이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막 이게 막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안 하면 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막 이런 거를 걱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성역을 억압하게 되면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인터뷰한 여자분만 그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로도 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안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인터넷에서 좀 공격을 당하는 팬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좀 이렇게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신상 정보까지 그런 인신 공격을 당하면서 그쵸. 그냥 의견에 대해서만 저 사람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쵸. 이런 게 아니라 쟤 못생겼다. 쟤 무슨 학교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가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약간. 이미 뭐 데일리 프랑스 할 때부터 뭐 너 어글리 코리안이다. 너 무개념이다. 너 인종차별. 저는 뭐 백인을 인종차별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역차별. 역차별. 내가 백인을 차별한다고. 그래서 어머 정신병자다. 뭐 고유정 같다. 사이코패스. 진짜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만 듣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에서 뭐 여잔데 이렇게 감정적이지가 않고 무덤덤하냐라는 댓글 받았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는 더 심각했군요. 네. 그게. 좀 그런 약간 그런 험한 욕은 너무 험한 욕이니까 어떻게 비평이라고 받아들이기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은 좀 말을 좀 이렇게
예쁘게 비평. 예쁘게. 여자 작가 주제에 너무 담담한 척한다. 약간 이렇게. 그니까. 네. 이렇게 감정이 없다니. 여자가 아니지. 감정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일단은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면은 좋겠다, 뭐 이렇게 출판사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지금 새 연재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난다면서 자신의 책을 막 뒤적뒤적하는, 좀 빵 터졌거든요. 예. 멀티가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예. 좀 스포지만 제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리컵 생각밖에 없다고. 그니까요. 예. 새로 이제 네. 연재 시작하시게 될 게 이제 생리 관련된 거여가지고, 네. 예. 지금 뭐 오빠는 뭐 사라졌지 뭐. 네. 지금 머리에 생리컵밖에 없지 뭐. 생리컵도 중요한 이슈라서. 그렇죠. 다 중요하지만. 네. 예. 그럼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기억을 네. 끌어내서 오늘, 이야기를 네. 하는, 예. 근데 이 설정이 유포나 소지만으로도 이제 3년형을 받는다는 게 네. 되게 우리가 되게 바라는 판타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에서 그렇죠.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예.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되게 성범죄에 대해서만 되게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최근에는 뭐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감형도 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감싸주다니. 이 그쵸. 사회가 이렇게 따뜻했나?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최근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막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이거를 이렇게 감형을 해주나? 그니까요. 네, 정말 귀를 닫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이전에 이제 손정우가 그렇게 정말 악랄한 짓이잖아요. 정말 그 중에는 뭐 영하 뭐 6개월 막 이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막 1년 18개월밖에 구형을 안 받고 이제 뭐 벌써 나왔잖아요. 얼마 아버지와 전에. 집에서 인터넷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사실은 뭐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쵸. 것들이 뭐 여성이 얼마나 착취를 당하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저는 어느 순간 되게 여성으로서 내 존재가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피해자들은 뭐 정말 안 좋은 경우에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가해자는 살아있으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분들이 살아남아 있는 경우에도 저 사람은 뭐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너무 가해자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그 만화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가해자랑 피해자가 이렇게 역전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뭐 부모, 뭐 이제 손정우 또 아버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내 아들이 그랬을 리가 없다. 예, 그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연대자 모임.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 네.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너무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 만화가 되게 컷이 되게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권이고. 근데 이 한 권 안에 너무 우리가 느꼈던 그 분노와 그 절망감과 막 그런 게 너무 다 들어가 있는 거였어.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막 제가 이게 설정은 가상의 한국이고 되게 큰 설정이 굉장히 판타지 설정이잖아요. 네. 근데 댓글을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정말 하이퍼 리얼이다. 이런 맞아요. 댓글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남성 캐릭터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나 여성 캐릭터들이 하는 얘기나 다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었고 익히 들어온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로 정말 창조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사실 만화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굉장한 사이다 스토리가 막 이어질 것 같잖아요. 막 너무 통쾌하게 막 오빠가 사라졌다. 물론 이제 뭐 오빠가 사라졌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네, 그런 세계가 지금 여기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펼치니까 너무 암담한 거야. 너무 현실 세계가 막 그대로 담겨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장남이죠. 네, 오빠가 소지죄로 잡혀가는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나쁜 놈은 아니었어. 그냥 평범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평범함이라는 게 저희 여성들한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되게 평범한 누군가가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예, 그게 정말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을 만큼 굉장히 저희 여성들한테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이춘재도 감옥에서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들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무섭죠, 더. 네, 그래서 뭐 과연 그랬을까? 내가 뭐 오빠랑 이제 그닥 사이가 좋지는 않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설마 저런 일을 할 사람이라면 내가 몰랐을까? 근데 그냥 아무도 몰랐던 거죠, 실제로는. 주변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면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예. 네.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뭐, 그전에도 막 소라넷이나 막 이런 게 뭐 100만 명 막 회원수 말했다고 해도 그게 막 실감되진 않았는데 딱 그 엠번방 이후로는 그 가담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떴을 때 내 주변에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연재하면서 26만 명에 대해서 굉장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숫자를 믿냐?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너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냐?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순 합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여성들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다니 이렇게 우리는 사실 받아들였잖아요. 26만 명이라는 숫자를.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우리가 겪어왔던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깔린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죠.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도 정말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냥 길 가다가 평범한 아저씨한테도 성추행 당해보고 뭐 성희롱 당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그래 주변에 길 가다가 마주치는 남자들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26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제 책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숫자 가지고 너무 싸우니까. 근데 좀 이 26만이라고 콕 집어서 넣어야 될까 생각을 했다가 콕 집어서 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성, 남성, 이렇게 성별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좀 유치하지만 그 숫자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관점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꼭 그냥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성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여성들도 그렇고 살면서 뭐 성희롱 이런 것들 성추행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겪지 않고 크는 여성분 없거든요. 정말로. 그냥 뭐 길 가다가 변태를 만난다거나 뭐 바바리맨 같은 그런 그런 것도 겪지 않고 지나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불법 촬영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이 숫자가 되게 충격적이지만 충격적이지 않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분명 피해자가 또 어딘가에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숫자가 너무 실제하는 거죠. 근데 그 남성분들이 되게 책에도 나오지만 어떤 피해자들한테 잘 이입을 못하는 되게 그 감정이입, 공감 능력이라는 게 되게 선택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남편이랑 부인이랑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정말 그랬을까? 뭐 너무 뭐 형량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부인을 좀 감싸주면서 너 힘들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내가 그 범죄 저지른 오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는 그 피해자 여성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건데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거는 나였을 수도 있고 이건 되게 큰 거잖아요. 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게 내가 아니었던 거지만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또 굳이 그거를 짚어서 얘기를 해주자니 그게 또 너무 답답하죠. 현실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게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 맞아요. 예, 그게 진짜 정말 저희로서는 돌아버리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책에서 그 남편이 그렇게 나쁜 캐릭터가 아니길 바랬어요. 네. 사람들도 막 저게 평범한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슬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슬프게도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쵸. 공감하는 면에서 되게 82년생 김지영에서도 그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저 폭력을 저지르진 않았죠. 비중 너무 낮지. 뭐 폭력 안 저질러, 바람 안 펴, 도박 안 했으면 되게 괜찮은 남자잖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감해주는 그런 게 되게 부족한. 예.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내가 가르쳐야 하나? 예. 근데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삶을 뭐 그렇게 뭐 간단하게 뭐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겪어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주더라도 어쨌든 반응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네,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학습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너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아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게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런 면에서 약간 어떤 의사소통이 100%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너무 많이 화가 났던 게 되게 쉽게 피해자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요즘 애들이 되게 돈을 쉽게 벌려고 막 야한 사진 막 올린다고 하던데 그 남자들이 당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뭐 성범죄 사건에서도 되게 쉽게 막 꽃뱀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가해자만 감싸주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네. 피해자의 꽃다운 인권은 어떡하고. 그쵸, 진짜. 꽃다운 말이라는 게 이게 예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심지어 뭐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피해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얘네가 너무 영악한 거야. 미성년이지만 막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얘네가 정말 그 돈에 눈을 떠가지고 마치 스스로 자신의 성을 팔았을 것처럼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공감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쁜 여자들은 돈 벌기 쉽겠다. 남자들이 다 데이트 비용도 다 대주고 오빠 나 이거 사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자기들이 안 겪어봤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쵸. 너가 내 입장이라면 아니면 너가 예쁜 여자의 입장이라면 너의 인권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니?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죠.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인권보다 낮기 때문에 네 인권은 네가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여성 혐오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예쁜 외모가 아니었을 때는 마치 너는 피해자조차 될 수 없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밤거리가 무섭다 뭐 이러면은 너는 얼굴이 무게야 막 이런. 맞아요. 네가 오고 뭐 그 외모로 누가 너를 뭐 그렇게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따라와서 뭘 그렇게 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성범죄가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 권력에 대한 억압이고 내가 그 사람을 착취하겠다는 거지 얘가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서 내가 관심이 가서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외모를 보고 남자들이 너에게 성욕을 가질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범죄 사건에서는 그게 되게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어떤 지배력, 권력 이런 거를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화 시작할 때도 그 남자가 이런 식으로 성욕을 억압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남자들은 그렇게 그걸 이제 성욕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범죄를 저지를 만큼 그렇게 도덕성이 떨어지는가? 네, 근데 전 그것도 되게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교육이 덜 됐는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막 굳이 그거를 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야 할 만큼 그게 그렇게 중대한가 싶으면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되게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이 꼭 풀어야 하는 그런 욕구들 중 가운데 자꾸 성욕을 넣는 게 사실. 맞아요. 뭐 식욕이라든가 뭐 잠을 못 잔다든가 뭐 먹지 못한다든가 이러면은 사람 죽잖아요. 근데 사실 성욕은 풀지 못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너무 남자의 성욕을 중요시하는 게 저는 좀 황당한 것 같아요. 네, 막 약간 남근 숭배와 더불어서 좀 그렇게 약간 숭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여자들이 해소를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확실히 약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는데, 가족이 처벌받으면, 너 주변에 아는 사람이 처벌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저와 저의 친구들은, 그러면 죗값을 받으면 되지. 그럼 뭐 잡혀가야지. 그걸 내가 왜 감싸? 그걸 내가 왜 감싸라고 생각하는데, 또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뭐 어떤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 만화 속에서는, 어떻게 너는 가족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예. 그런 거 참,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여성으로서는 그냥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놔두면은 사실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근데 누군가는 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너무 이렇게 가족을 할 수 있다고? 예. 근데 그런 가족에 대해서 너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니? 이런 것도, 가부장제의 산물이랄까? 저 약간, 근데 너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오빠가 그렇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 네가 여동생으로서 어떻게 그치. 오빠를 안 도와주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성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동생이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간다고 했을 때 오빠가 옥수발을 들어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니?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너무 비약하나? 근데 약간 좀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사실 다르잖아요. 네. 뭐 딸은 뭐 살림 미천이라느니 뭐 이렇게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죠. 우리는. 네. 좀 그래서 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확실히 이 웹툰 속에서도 여성들끼리는 굉장히 연대를 잘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 이렇게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으니까 예, 되게 빠르게 무조건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어머니 세대에서는 되게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또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저도 기혼 여성도 그렇고, 기성세대에도 그렇고, 좀, 비난이 좀 있는 경향도 있는데, 저는 다 같이 연대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시위도 다니고 했을 때, 연령층이 다 그렇게 젊은 여성들만 있진 않아요. 네네.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다 화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머니 역할을 좀 많이 넣었던 게 기성세대라고 꼭 이렇게 굳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또 부모님하고도 또 대화를 많이 해봐야 설득을 또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서 네. 제가 우리 엄마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어르신들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은 좀 차단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러시거든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뭐 이렇게 뭐 엠봉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랑도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보셨나요? 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는 네. 워낙 우리 엄마는 좀 성향이 좀 진보적이셔가지고 네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맞아. 다 쳐넣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되게 막 진보적인데 어떤 부분은 막 여전히 막 그렇죠. 막 제사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확실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뉴스를 뭐 계속 쭉 보기도 하지만 그냥 뭐 지나가다 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가 바로 이제 폭발하시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예. 근데 저희 엄마랑 우리 엄마랑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어머니 세대에서도 다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여자애들 희롱하는 어른들이 꼭 있었고 어머니 세대에서도 다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 번은 이 엠번방 사건 전에 어떤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엄마가 그래도 약간은 여자 잘못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제 피해자는 성인이었고 막 이러니까 뭔가 어떤 몸가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말을 약간 돌려서 말했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되게 아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2차 가해다. 엄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냐. 맞아.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모 세대랑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희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희망이죠, 정말. 우리가 엠번방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많이들 지쳐하시고 되게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무시하고 감형을 해주고 네.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맞아요. 그래도 뭐 답답하긴 한데 법 집행이 사실 막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강력하게 집행이 안 되니까 막 손정우도 이렇게 미국으로 송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절망적이었잖아요. 그 순간에. 근데 그래도 사회는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씩은 예전이랑 그 성범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이제, 각종 페미 책들과 이런 것들이 쌓여감에 따라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요새 무섭다는? 페미구나. 무섭다는. 아니, 모르지. 아빠 속마음은 모르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아버지가 눈치를 못 채실 수가 없거든요. 막 책이 막 너무 그래. 다 책장이 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며칠 전에 갑자기 지희야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아주 영화가 좋더라. 집에 책이 있던데 나도 볼 걸 그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간 이런 연기하네 말. 에이 뭐 수작을 부리네? 약간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막 뭐 저희 아버지 막 60대시고 막 이런데 예. 그런 것들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왜냐하면 또 82년생 김지영에서 그려지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사실 막 아주 되게 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조금 딸내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도 이렇게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다행인. 예, 그치만 답장은 안 했다. 사서 보든지 알아서 하셨으면. 그래도 노력을 하시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좀 차갑게 대하면서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82년생 김지영 책을 사서 나한테 인증샷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답장 정도는 봤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저 책에도 아버지 역할이 좀 빈약해요. 근데 제 스스로도 이게 아버지의 캐릭터가 너무 빈약하다. 엄마는 이렇게 볼륨이 있는데 비해서 저도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아빠랑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무의식이 반영이 됐네. 아니 근데 되게 어렵죠. 사실. 아저씨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또 저희 아빠는 굉장히 꼰대라서 대화를 할 때 항상 아빠가 꼰대 발언을 하면 저는 아빠를 꼽을 주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항해서 아빠가 좀 이상한 말을 한다 싶을 때 꼭 짚어서 한마디를 해야 된다. 아니 저는 한마디는 늘 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아버지들이 보통 그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찌르면 입을 네. 다무시잖아요. 네.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아빠 무슨 생각해 지금? 받아들인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나서 입을 다무른 거야? 아니 돌아서면 저 지지배가 나한테 또 이렇게 못되게 굴었네? 그것만 기억할 거야? 아니면 대화도 그치. 기억할 거야? 이런 걸 너무 궁금해요. 근데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좀 아버지를 바꿔놓겠다. 이런 에너지, 기력이 있을 때 시도하면은 괜찮다. 아니면 사실 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사실 만화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막 변하시지는 네, 않잖아요. 네. 어머니는 되게 극적으로 변화하는데 비해서. 네. 그래도 어머니 캐릭터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어머니도 겪어오신 게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잊고 살았지만 제 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다르시겠죠. 그래서 좀 변화를 할 수 있었던 희망이 그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 어떻게 생각하는지. 갑자기 아빠 막 의심해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그러면은 저희 얘기 나눈 지 한 40분 정도 돼가지고 요쯤에서 잠깐 쉬고 네.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0개의 몸, 10개의 오르가즘. 각기 다른 우리 몸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즐거움을 주는 섹스토이. 아직 오르가즘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파트너와의 평범한 관계에 색다른 자극이 필요하신가요? 손으로 하는 자위 이제 지겨우시다고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피우다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피우다는 다양성을 고려해 꼼꼼하게 제품을 고르고 올바른 사용법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샵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 해방촌에 위치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도 가능합니다. 영노자 청취자들의 오르가즈믹한 라이프를 위해 적립금도 2배로. 홈페이지 piuda.com, piooda.com에서 회원가입 시 추천인의 영노자를 입력하면 현금 같은 포인트를 2배로 드립니다.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오르가즘의 탐험. 지금 피우다에서 시작해보세요. 혼술하러 갔는데 괜히 뻘쭘해져 쪼그라든 적이 있나요? 술에 취해 보내는 폭력적 시선과 언어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나요? 여성이어서, 퀴어여서, 술 마시고 수다 떨 때조차 눈치 봤던 적 있나요? 이제 망설이지 말고 여기 이곳, 성미산 알로로 오세요. 퇴근 후엔 괜히 집에서 우울해지기보다 혼술하러 편히 나올 수 있는 그곳. 혼자 가도 편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곳. 맥주 한 잔에 당신의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받을 수 있는 그곳. 영혼이 취하는 동네 술집. 해방의 아지트 성미산 알루. 퇴근 후 혼술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만취가. 소중한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가 땡기는 그 밤. 성미산 알루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면서 광고 듣고 왔습니다. 피우다에서 요번에 그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서 강의 저희가 들어와서 그 준비 중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요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200명 이상이 거기에서 이제 응원을 해줘야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101 사이트나 어플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피우다를 치시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사이트 그 페이지가. 그래서 거기에서 응원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그 응원하고 리워드 쿠폰 받기를 누르셔서 101원을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클래스가 개설이 안 되면은 이 돈은 또 환불을 된다고 하니까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해가지고 한 분한테는 우머나이저, 그리고 4분한테는 롬프라는
반려기구를 선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셔가지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또 클래스도 들어주시면은 되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피우다 언니 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성미산 알로, 예. 뭐 최근에 좀 인증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맨님과 이반지아님이 다녀가신 곳에 나도 다녀왔다. 요런 성지순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성미산 알로 진짜 저도 가봤는데 되게 맛있고, 예, 또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가셔서, 예,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친구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건 메뉴도 조금씩 예, 계속 그 개발 중에 있으시고 또 반려견도 같이 데리고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쉬는 중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오빠가 사라졌다도 사실 그렇게 막 극단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소재 자체는 사실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안에서 표현된 내용들이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게 네.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뭐 남자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 평범한 한국 사회가 말하는 이 평범한 남성상조차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금 짚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되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남자 지인이 없다고 하시는 없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해는 간다. 네, 그런. 아, 교수님이 한마디는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야, 책 좋다. 이렇게 한마디는 해주셨어요. 아, 딱 한 마디. 막 그 이상 막 이게 막 이렇고 네. 막 요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네. 해. 그런 거 아니야? 좋다. 네, 우리 제자 멋있다. 아, 우리 약간 제자 이 정도. 멋있다. 딱 거기까지. 아. 근데 진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평범함이 전 정말 너무 무섭거든요. 그쵸. 이 왜 책 안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혹시 몰라서 찾아보니까 전 남친은 안 잡혀갔다더라. 근데 그거에서 되게 뭔가 안심이 되는?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쵸.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거기서도 나오지만 안심될 만한 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니까. 근데 이제 그냥 불법 촬영은 안 해. 내 몸을 촬영하지는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기준선이 너무 낮은 거죠. 그쵸. 그럼 범죄인데. 그러니까 완전 근데 범죄를 이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예. 그 불법 촬영에 관한 것도 저도 진짜 한국 오고 나서 되게 노이로제처럼 정말 이렇게 세미버진으로 살면서도 아니 세미버진으로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누군가는 뭐 그런 일이 뭐 흔하게 일어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진짜 막 건너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렇게 적지 않게 들려오거든요. 지금 내 주변 지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꽤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외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남자들이 되게 발작하는 그런 포인트 있잖아요. 막 우리가 다 잠재적 가해자냐 막 이런.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것도 선택적인 분노인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남자분들이 이제 우리를 다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우리 비행기 탈 때 다 짐 검사를 받고 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잠재적으로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는 거다. 네. 근데 너 화내지 않지 않느냐.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 마찬가지인데 선택적인 정말 분노인 거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공공의 안전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교육 분야에서 취직할 때 이렇게 뭐 성범죄 이력 같은 거 내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다 내고 그러니까. 다 내는 건데 네.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나를 공격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자신의 아니만 생각할 수 그쵸. 있는가. 그렇죠. 아,
참 그래도 그 책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 가해자의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기 싫었어요. 쉽게 까맣게 네. 처리해버리는.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히 어떤 가해자의 서사도 나오지 않고, 네. 예, 되게 우리들이 그런 가해자의 서사에 되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막 이러이러한 뭐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삐뚤어졌고 막 어쩌고 저쩌고 뭔가 그런 게 결국에는 좀 면죄부를 지어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싹 배제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정말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명이죠, 정말. 내가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정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죠. 근데 진짜 막 너무 그 남자들은 쉽게 감싸주잖아요. 막 미래를 되게 많이 생각해주잖아요. 남자들의 미래를. 근데 저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보내주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막 예를 들면 뭐 좋은 대학에 뭐 명문대에 다니고 있어서 막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예. 이게 언제쯤이나 바뀔 수 있을지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좀 집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한국사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노이로제에서 비롯된 거라고들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게 우리도 탄압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의 인권 그건 알겠어요. 아니 가해자의 인권, 무고한 가해자의 인권.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럼 제일 억울한 거는 어찌됐건 피해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 청년들을 다 잡아가면 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는 게 막 진짜 그런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들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되게 많은 우리 아까 뭐 26만 명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 청년들이 다 뭐 잡혀 들어간다면 뭐 교도소도 뭐 좀 모자랄 테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이 사회에 타격을 줄까?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도요. 네. 그리고 한번 타격이 만약에 있다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그 수신치 작가님의 고은이랑도 좀 비슷한 네네. 그런 느낌이 네.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가상의 한국 판타지죠. 네네. 좀 같이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작가님 팬이에요. 두 분이 만나시면 좋겠다. 제가 3그램 때부터 팬이었어요. 그 팬심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어필하고. 영노자 들어주시고 계시니까 또, 네.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면서. 네. 그리고 그 피해자 지원센터에 또 기부도 하고 계시고 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 기부 얘기는 제가 트위터에 가끔 기부 인증을 매번 하진 않는데 저도 좀 SNS를 잘 안 해서 근데 이렇게 저도 잔잔바리로 기부를 여러 군데 해요. 네. 아니면은 뭐 전 프리랜서니까 돈이 좀 들어왔다 싶으면 조금 더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부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데 뭐 내가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 가지실 수 있는데 저도 그냥 10,000원 막 50,000원씩 이렇게 잔잔바리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다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기부했더라도 그거를 뭔가 표를 내는 게, 그러니까 뭐 했다고 뭐 자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해주면은 좀 선기능이 있는 게, 이 금액 나도 보내도 되는 거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막, 사실 뭔가 어떤 피해자 연대 막 이런 거 할 때 막 좀 멋있게 막 50만 원, 10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내 처지는 그렇지가 못한데. 네. 근데 적은 금액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사실 되게 좋은 거고, 결국에는 그 기부라는 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져서 또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랑 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네. 예, 기부해주세요. 저는 관계인은 아닙니다. 그쵸. 네. 예전에 한사성분들도 저희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오셨었고, 네네네. 네. 보니까 되게 초반에 나오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진짜 뭐 2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저를 네. 찾아서 들었죠. 네. 근데 그때랑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지는 않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네. 최근에 다시 들었는데, 네. 그렇게 옛날 일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니까요, 뭐, 그런 어떤 성폭력 방지법 같은 것들이 뭐 개정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가해자들을 많이 감싸주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었겠냐고요. 그니까요. 예. 네. 한국에서는 뭐,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뭐 범죄 수익 은닉 뭐 이런 걸로 최고 뭐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5년 후에 또 나와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던져주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정말, 그쵸. 근데 그러면서 또 애를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어떻게 뭘 믿고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건지. 예. 근데 제 주변의 기혼자 친구들이, 제 주변은 이상하게 다 아들을 낳았네요. 근데 그분들도 참 고민이 많아요. 아들을 낳아도 문제고 딸을 낳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또 사회적으로 부모가 교육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랑 또 사회가 교육시켜주는 맞아요. 부분이랑 많이 다른데 사회가 많이 뒤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아무리 열린 마음으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이렇게 사회가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손정우 괜찮아. 1년 반?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걔는 돈 많이 이미 벌대로 벌었고. 그쵸.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그냥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정도의 수익을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뭐 부모로서는 되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애를 이끌어 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아이는 뭐 학교도 가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애를 가르치고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어디서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영향 받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손정우 아버지를 보세요. 제대로 키웠을 것 같지 않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너무 삐뚤어진 거죠. 내 자식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부모된 마음은 모르니까 얼마 전에 네이트판인가? 네이트판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이트판에 네. 어떤 아들 두신 어머님이 아들이 초등학생인가? 그런데 그 요즘은 아파트랑 빌라 그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네. 항상 구비가 돼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댁 아들이 소변을 일부러 봤대요. 네. 그 손세정제 안에. 네. 응. 근데 그거를 몇 번을 한 거예요. 그 이제 CCTV에 다 찍혀서 네. 그 애를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을 경비실에서 그 부모를 찾아와서 니네 아들이 이렇게 막 손소독제 테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실수를 한 건데 이렇게 좀 너무한 것 같다. 사과문을 써서 내라는 둥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는 둥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다. 난 근데 이건 부당한 것 같다. 얘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게 부모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좀 근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가 뭐 행실 잘못해서 예. 또는 뭐 그냥 뭐 어릴 때 막 호기심에 그런 건데 뭘 이렇게까지 내 자식 앞길을 뭐 막으려고 그러냐. 예. 근데 그럼 피해자는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 예. 제 책에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따로 다루거나 그러지 않지만 피해자 지원이나 피해자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법이 많이 제정돼야 되고 좀 우리도 사회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저도 피해자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수도 있고 예전에 가족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안희정 사건 때 저희 집에 어른분이 한 분이 나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고 고발을 이렇게 할 수 없다. 나 같으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피해자인 걸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때 좀 많이 욱해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있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2차 가해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내가 무슨 근데 순결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요? 그렇죠. 응. 나의 인권보다 순결이 더 중요한가? 그것도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죠. 그렇죠.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뒤떨어져 있고 진짜 그건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피해자다움을 되게 많이 강요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일어난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 어떤 댓글들을 보면 댓글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댓글을 보는. 네, 근데 왜 그때 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 네가 그 사람이랑 뭐 계속 같이 일을 하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라고 되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들은 자기 일하면서 뭐 사장한테 어떻게 말대꾸라도 한번 해봤는지. 그니까요. 네. 그 뭐 어떻게 뭐 생계도 이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권력 앞에서 사실 뭐 피해자로서 어떻게 되게 암담했을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본인들은 그렇게 불의에 맞서서 뭐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왔나? 네. 제가 어차피 이게 비밀은 아니고 다 데일리 프랑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성범죄 경험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은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의 충격은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대응이 왜 그렇게 늦었니? 너도 사실 즐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충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도 그쵸. 예, 정말 약간 정신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하는데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느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뭐 그동안 미디어에서 보여준 어떤 피해자의 어떤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피해를 인지하고 그걸 뭐 경찰서에 간다던가 이런 데 걸리는 시간도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고. 근데 너무 그 이미지가 딱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너 왜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반응해? 그럼 피해자 아니지?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받았던 댓글 중에 인상적이었던 댓글 얘기를 해보면 초반인가? 그 아저씨들이 대화를 할 때 약간 야동 본 거 가지고 좀 세상이 박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들에게도 얄팍하지만 캐릭터성이 있기 때문에 아저씨들은 야동이라고 얘기하죠. 아저씨들은 누가 성착취물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야동이라는 말도 이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쵸. 이해를 하셨지만 그분도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짚어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걸 이제 수용해서 난중 이후 화에 이제 영인이가 야동 아니야, 성착취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좀 다 같이 만들어 갔다는 기분도 들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세이브 없이 작업을 들어갔었는데 그게 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보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좀 수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끝부분에 이제 엄마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고르니, 영재도 내 아들이고 너희들도 내 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제가 부모 된 마음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동감한다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거기 댓글에 하나에 자식 고르던데 여아 선별낙태 했잖아. 근데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참 띵했어요.
그쵸. 또 거기까지는 또 생각 그쵸. 못했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보고 저도 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부모님들의 탓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딸이래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누구가 있으셨겠어요. 억압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저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 둘째 가졌다고 했을 때 되게 막 시부모님 쪽에서 무슨 무식하게 애를 둘이나 낳냐 막 이러면서 예, 막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딸을 가지고 싶어서 애기 태어났을 때 딸이라고 얘기 듣고 막 환호를 하는 그 산모와 가족들이 저희 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집도 딸이 둘인데 우리 아빠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태어났을 때 딸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일인 것 같잖아요. 뭐지 여아라고 낙태를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예. 그런데 이제 낙태죄 폐지가 다시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전면 폐지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게 사실 작년에 있었던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스만 개정해가지고 그럼 사실 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냥 이렇게 애들이 소란스럽네 살짝 잠잠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약간 사탕 발림이었나.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나? 그쵸. 예. 뭐 어떻게 근데 답답한 게 이제 작년이었다면 저희가 시위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물론 작년에 시위를 막 엄청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숫자가 막 10만 명이 뭐 가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눈으로 보여준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는 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네. 뭔가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 이게 되게 큰 숫자라고 받아들여질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확실히 덜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쵸. 시위하고 이러면 뉴스에도 나오고 저렇게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 주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진짜 뭐 더 나대야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네, 지금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아들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서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맞아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 사실 정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무조건 딸을 가지고 싶다 생각했는데 딸을 가진다고 했을 때 어떤 두려움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나 막 그런 걱정이 되게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 있거든요. 요새 이제 그런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사실 드라마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 강간 사건이라든지 납치 유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오고 있길래 엄마한테 엄마도 나 키울 때 되게 무서웠겠다. 내가 저럴까 봐. 그랬더니 엄마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너를 24시간 동안 너한테서 눈을 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심하지가 않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순간 진짜 뭐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뭔가 이런 것들을 엄마들은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보호해 준 거잖아요. 또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딸을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너무 걱정이 많았겠죠. 예. 그리고 가끔씩 뭔가 제가 늦게 들어오거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엄마보다도 되게 아빠가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는 엄마한테 오는데 야, 네 아빠가 너 빨리 들어오라는 약간 이런 경우들. 그리고 보면서 뭐 아빠는 남자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예. 근데 왜
자신의 어떤 주변의 그런 남자들을 그러지 말라고 할 생각은 못했을까? 약간 그런 그쵸. 생각? 예. 그렇죠. 막 남자들이 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자는 늑대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잠재적 가해자 취급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으면서. 맞아. 그러니까 뭐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 너 어떻게 무슨 뭐 뭐 새벽에 뭐 택시를 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인데 예, 물론 자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걸 알면서 예, 또 못 받아들이죠. 근데 정말 아닐까? 방관한 것도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책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직접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캐릭터도 그렇고 뭐 주변에 나왔던 다른 남성 캐릭터들도 그렇고 뭐 야동 좀 본 거 가지고 나는 그런 텔레그램 성착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야동 좀 본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정도야 뭐 이렇게 그러면 점점 어린 세대들은 그 정도는 해도 된대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해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지. 사실 그런 어떤 야동이라는 말이나 몰카라는 말이 되게 가해자의 시선에서 보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전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 좀 본다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여성을 그렇게 대상화해서 소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게 이제 권력인 거를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워딩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야동, 몰카 무슨 도라에몽처럼. 귀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TV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들이. 맞아요. 네, 근데 그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야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다수가 그런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소름 끼치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하고 TV에서도 웃음으로 소비되는 그 코드가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여기 이 영상에 참여해서 직접 저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게 불법 촬영물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보잖아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걸 보는데 뭐 야동 보는 거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엠번방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난 보는 거 정도인데. 네. 맞아요. 거기 가해자들 찾아내서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난 그냥 참여만 했을 뿐이다. 난 그냥 보기만 했다. 걔네가 올려주는 거. 그치. 난 호기심 때문에 본 거다. 근데 그거를 되게 명백하게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소비를 하러 그 방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쵸. 네, 되게 그냥 범죄에 가담한 건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 돈도 냈잖아요. 그니까요. 무슨 입장료도 따로 있다면서 그거를 무슨 호기심에. 그러니까 호기심에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내요. 네,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즐겨하는 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아까 뭐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그걸 합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돈을 한 개인이 그렇게 큰 돈을 냈을 거라고는 물론 누군가는 냈겠죠. 근데 누군가는 모아서 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훨씬 큰 숫자가 좀 축소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끼리 돌려보기를 안 하겠느냐. 한 명이 그렇게 돈 내고 받아가지고 다 지들끼리 돌려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지탄을 많이 받죠, 또. 어디서는 감정적이라고 어디서는 너무 감정적이지 않다 그러고. 그러니까 욕을 해도 아니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라서 그냥 맞아요. 네. 그래도 이거를 그리시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답답은 했어요. 근데 제 원래 스타일이 그렇게 사이다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자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작품 스타일이. 그래서 좀 일부러 너무 자극적인 거는 좀 안 하려고도 했고 그래서 제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 책을 보면 그 추적단 불꽃 취재진 분들이 막 너무 그걸 실제로 목도하면서 다 자료를 모으시면서 되게 그것보다 괴로웠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러진 않았고 또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멘탈을 좀 사리는 것도 있어요. 저도 제가 데이트 폭력이나 뭐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봐요. 못 보고 이제 봐도 막 이렇게 되게 타격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피해 가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다행. 그래서 이 작업을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연재하신 거죠? 그냥 한 6개월, 3개월? 진짜 짧았어요. 그렇게 그냥 딜리업에 올리기 시작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게 해서 연재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래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끝내고 싶었어서 난 적절한 분량에서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빠가 사라졌다 많이 구매를 하셔서 네, 저희 출판사를 위해서 네, 넥서스 출판사 네, 정말 좋은 저희 담당자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네. 또 보니까 담당자분들이 또 다 남성분들이시고 네. 또 하더라고. 또 좀 의외였어요. 그것도 네. 이렇게 남성 불신. 네. 저 이제 편집장님이 처음에 저 컨택하신 담당자분이셨는데 이 이름이 남자분 이름 같지가 않아요, 조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좀 당연스럽게 출판계도 살짝 여성 담당자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당연히 여성분인 줄 알고 나갔다가 되게 중년의 남성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되게 굉장히 말이 잘 통했고 되게 이해도가 높으셔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열려있는 자세인 그럼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책 편집이랑 표지랑 아주 예쁘게 잘 뽑아주셔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오빠가 사라졌다를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면은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뭐 이야기한 지 꽤 된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팟캐스트 녹음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아, 다행이네요. 네.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말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고 해서 재밌게 잘 얘기했습니다. 저도 되게 오늘 생각보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무겁다 보니까 녹음실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네. 아까 오프닝 다시 하셨잖아요. 목소리 다운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참담해서 이거를 계속 쫓아가다가도 중간중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잠깐 외면하는 시간들이 저 솔직하게 말하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물론 맞아요. 피해자분들은 더 힘드셨겠지만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또 접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 또 법적 처벌도 제대로 됐으면은 좋겠고 무기징역 받으면 좋겠고 되게 쓸데없는 사유로 또 감형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네. 이 대한민국 이 법원에 대한 불신. 그죠. 근데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산다는 게 굉장한 우울감을 준대요. 네, 그 말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좀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다. 뭐 진짜 모르겠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왜냐면 진짜 사회적으로 우리가 내가 개인이라는 한계에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한 해였어요. 제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이슈나 여성 인권이나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데 내가
개인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여성 모두 개개인으로서의 우리 인생의 서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희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절대 관심을 놓지 않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피해자분들한테 연대하는 것도 네. 또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음 작품 그거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네. 또 다음 작품을 또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맨님도 잘 알고 계시는 김보람 감독님 책 생리공감이라는 책을 이제 웹툰화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판이 이렇게 좁다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웹툰으로 나오면 저는 또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확실히 책보다 웹툰이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고. 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좀 이렇게 올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되게 인스타와 트위터에서 경선 작가님을 팔로우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앞으로의 작품에도 많이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건강 챙기시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지난주에 아프셔가지고. 네네네. 스트레스가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경선 작가님이랑 한 시간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웰컴 투 엑스월드의 한태희 감독님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굿즈 주문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키워나가는 셀럽맷, 누가 날 키워줄 거죠?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 영혼의 노숙자